너무 후회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24 구독자 여러분, 곽지식 작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열심히 책을 썼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 책들이 최근에 동시에 막 몰려 나왔어요. 또 책들을 소개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대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책이 쪽박을 치면 책을 계속 쓰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쪽박이 났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또 내자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책이 너무 대박이 나도 책을 한 권을 썼는데 100만 권이 팔렸다 이러면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책을 쓰겠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이 크게 하나 성공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책을 쓸 때 이 책도 부끄럽지 않게 좋은 책을 써야지, 훌륭한 반응이 나는 걸 하나 더 써야지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작가가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저처럼 좀 애매하게 이렇게 중박이 많으면 쓰고 또 쓰고 다음엔 또 좀 잘 되겠지 하면서 또 내고, 중박이 책을 열심히 많이 쓰게 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책 제목이 내용하고 상관이 최대한 많은 거를 좋아합니다. 비유적인 제목 같은 거 있죠. 좀 제 책일 때 그게 좀 싫다는 거예요. 남의 책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의 숲이다 라고 하면 노르웨이에 가야 돼. 그리고 뭐 주인공이 뭐 숲에서 뭐 도토리라도 주우러 다녀야 돼.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펼쳐질 때 그 책의 제목을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 책 중에 고래 233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가 나오겠어요? 고래가 나와요. 몇 마리 나오겠어요? 233마리 나옵니다. 쓰고 또 쓰고. 제가 SF 소설가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또 괴물 전문 작가로서도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신간 소개까지 더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SF, 괴물, 역설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듀나 작가의 명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면세구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나 작가라고 하면 한국 SF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입을 모아서 칭송하는 작가로 기록에 남아있는 작가가 듀나 작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도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SF들의 수준이나 어떤 참신함, 색다른 모습, 여러 가지 독특한 면모들 다 막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서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진짜 옛날에 이게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진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후회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SF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책을 막 엄청 많이 읽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무슨 SF 관련된 어떤 모임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작가의 책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듀나라고 솔직하게 잘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책을 한두 권 정도 내본, 지금에 비하면 신인 상태에 가까운 한국 작가였으니까 이런 고수들의 위세에 막 눌린 거야. 그래가지고 듀나가 최고라고 하면 넌 읽은 책이 없어서 그런 거 고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얕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막 쭈뼛쭈뼛 하면서 저는 듀나가 제일 재밌는데요 이런 말을 잘 못하고 다녔어요. 너무 후회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듀나가 최고입니다. 그게 그렇게 틀린 평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평가다. 여러분, 요즘 SF가 유행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용돌이 같은 혼란의 요즘 시대에 SF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한국 작가가 쓴 한국 SF 단 한 권을 접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면세구역 추천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요망하고 고얀 것들이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인문교양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훈남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요괴, 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이죠.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추천사가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느냐,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 요괴를 다룬 책으로는 지금껏 보기 어려웠던 걸작이라 할 만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멋있는 추천사를 썼지? 제가 추천사를 썼죠. 정말 진심으로 이 책은 권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추천사를 썼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 지어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괴물들이 더 좀 박진감 넘치고 더 희한하고 더 뭔가 액션이나 공포에 더 잘 어울리는, 멜로나 로맨스에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더욱더 희한한 괴물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괴물 이야기, 한국의 전통 소재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주로 뭐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거, 영화로 보여준 거, 만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영화로 드라마로 보여주기 좋은 소재에 좀 치중되어 있었어. 은수자 이런 괴물 들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 책 보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황장군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인데 본체가 뭐냐? 본체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위로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나무야. 또 은행나무니까 덩치가 엄청 크죠. 근데 은행나무가 가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의 팔로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막 싸워. 눈도 막 여러 개 박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영화나 드라마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CG 기술도 없는데 특수 촬영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 대중서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림도 다양하게 재밌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내용도 어렵지 않게 막 복잡하게 분석하고 이런 내용도 그 결론만 읽기 좋게 잘 해설해서 풀어놨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미 소설로 써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거 충격적이고 상상력의 세계가 끝이 없구나. 우리나라의 고전에서 더 희한하고 이상한 소재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잘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목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2023년 최고의 어떤 교양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곽재식의 역설사전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역설 중에서 한 10몇 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그 역설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원리들, 사회 현상에 대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밝혀보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누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요? 나 진짜 돈 너무 없는데 한 끼 굶고 저 부잣집 아저씨한테 줘야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돈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부러 돈을 주겠어요, 그죠? 상식이 그런데 루커스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상식을 벗어나지. 가난한 나라에 개발도상국에 부유한 나라, 돈 많은 나라가 이 나라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인건비도 싸구나. 이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이 나라를 많이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돈이 자꾸 투자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역으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힘들만 모아가지고 부자 나라에 그 돈을 주면서 투자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역으로 돈을 주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이 책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책을 드리고 사인 엽서도 드리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든가 제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내 책을 추천해야지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책 세 권을 꼭 추천을 하면서 제 책에 한 권밖에 포함을 못 시킨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무슨 뭐 구색을 맞춘다든가 약간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소개해주면 나 좀 있어 보이겠지? 이런 생각 진짜 하나도 없이 내가 진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와가지고 제시가 어떤 책 요즘에 보면 좀 좋냐? 라고 할 때 권해줄 수 있는 책 고루 골라가지고 고른 책이 이 두 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 골라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책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책 두 권도 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색다른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머나먼 나라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맨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독서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